네, 안녕하세요. 게으른 늘보입니다. 오늘 물품관리 시트 1강 제 강의 물품관리 시트를 만들기 위한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강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엑셀 시간 단축, 어떻게 시간 단축을 해서 엑셀 데이터 정교화를 할 건지 그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이론은 근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너무 심도 깊은 뭐 이론 이런 거 아니니까 뭐 20분짜리 강의에 뭐 이런 거 길게 다룰 뭐 어렵게 다룰 생각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정교화를 시킨 데이터를 어떻게 이거를 이론은 했는데 실제 어떻게 필요한 데이터를 뽑을지 그 부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끝입니다. 데이터 정리하는 저희가 입력하는 데이터 어떻게 정리할지 그 부분들 오늘 강의에서 다 다룰 예정입니다. 자, 물품관리 시트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간단하게 입력하고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은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많이 보시긴 하셨을 건데 활용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엑셀을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데이터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활용하는지. 별이 잘 안 그려지는데,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 데이터를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은 관리 데이터를 설정해서 함수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엑셀을 편리하게 만들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강에서는 요약 페이지를 만들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 물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며칠날 뭘 썼는지, 아니면 몇 월 달에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제품이 출고가 되고 뭐 입고가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요약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계속 이제 쓸지 활용할지 이거는 완전 완성된 물품 관리 시트를 완성시키는 강의입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플러스 5강, 이거는 보너스 강의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매크로 강의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는데요.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서식을 만들고 입력할 때 엑셀은 되게 불편한 도구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엑셀 정리하고 데이터 쓴 것들 보면 다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떻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쓸지 이건 매크로로 한번 해결해 드릴 건데 제가 속성으로 강의를 찍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참고 될 만한 사이트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물품 관리 시트에 필요한 매크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강의를 여기까지 하면 강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단축. 자, 엑셀 정교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만약에 이렇게 파일을 준다면 진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물품을 관리했는데 어제 뭐 출고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찾으실 건가요? 진짜 막막하시죠? 근데 자, 여기 만약에 제가 여기 줄은 날짜별로예요. 그리고 여기 날짜와 이렇게 색깔을 구분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게 이제 하나의 제가 관련 물품들이에요. 이렇게 숫자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날짜별로 있으면 어제 뭐 했는지, 뭘 출고했는지 여기 쫙, 데이터를 뽑아내실 수 있겠죠. 이게 데이터 정교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잘 정리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엑셀 데이터 정교화를 바로 하기 전에 엑셀은 보통 이 5단계로 많이들 써야 되는, 저 나름대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써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보통 여러분들은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공을 시켜서 입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까지는 한 번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형태, 여러가지 이렇게 형태의 데이터들을 만들려면 이 과정을 거치면 이 피벗 테이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그 데이터는 입력을, 가공을 한 번에 하나씩 밖에 지금 못하는 상태예요. 만약에 제가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가 방향이 바뀌게 되면 또 여러분들은 입력을 다시 서식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필요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데이터를 쭉 해놓으면 한 번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향들이 달라지더라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다룰 데이터 정교화 어떻게 할지,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보통 입력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보통 많이 쓰세요. 뭐 이제 날짜별로 제가 이제 이렇게 슈퍼마켓을 하는데 과일이랑 채소 코너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짜별로 몇 개를 판매했는지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뭐 사과, 바나나, 배 이렇게 단가까지 해서 매출까지 해서 계산을 쫙 다 하고 그날 합계도 다 냈어요. 자, 이렇게 쭉 하면, 자, 여기 9월 12일까지 관리했죠. 그럼 또 9월 13일 날 또 이 서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제가 이거 빼먹었는데, 배추, 당근, 감자, 고추. 근데 여기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추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여기 지금 다 수식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되면 입력할 때 항상 데이터를 서식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데이터는 날 것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구분을 하고 한 줄 한 줄 이제 다 그냥 써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 날짜별로 정리가 돼 있지만 여기에 칸을 이렇게 만약에 추가를 해서 뭐 채소, 부추 이렇게 해서 뭐 9월 11일 뭐 2개, 그 다음에 단가가 한 200원 뭐 이렇게 해서 400원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계속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날 것 그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서식 변경 없이 똑같은 데이터도, 그러니까 만약에 채소인데 여기도 채소를 써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 정교화의 거의 끝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크게 어렵지 않게 데이터들을 막 시각화도 할 수 있고 차트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정리하는데 어떤 걸 정리해야 되는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 한 10초만 보세요. 여기서 제가 뭘 입력해야 되고 어디 입력해야 될지 자, 보이시는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 10초 동안 봤을 때 뭘 입력하고 뭘 정리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가 되게 어렵죠. 여기에 아까 근데 여기에 재고 수량 아마 제가 좀 그림이 조금 뭐 어려운데, 자, 재고 수량 이쪽이 좀 뭐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런 결과들 다 뽑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것까지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도 아까 그 정교화된 데이터로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만들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필요한 데이터를 뽑을 때 우리가 최초 구분해야 되는 총 4가지예요. 구분이 되는 내용,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입력하고 나서 무조건 입력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이것까지 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앞에 이거 3개가 모두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뽑았을 때 내가 뭘 봐야 되는지가 나와야 어떤 걸 계산하고 내가 어떤 걸 입력할지가 나오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4가지 내용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물품 관리 시트에서는 내가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써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PPT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그냥 막 쓰시면 돼요. 어디다 내가 보관해야 될지, 뭐 보관 장소. 자, 이거 글자 색깔이 좀 다른 건 힌트입니다. 자, 이렇게 뭐 어떤 장소인지 물품인지 날짜인지, 이걸 물품을 잃어버렸는지 채웠는지 썼는지, 뭐 내가 뭘 시킬까, 이건 무엇을 시킬까, 어떤 걸 주문할까, 네, 이런 내용이에요. 뭐 뭘 관리해요, 재고는 얼마예요. 자, 이런 것들 말고도 무수히 많을 거예요. 저보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쫙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따라서,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나름대로. 이게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쭉 썼던 걸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저는 마인드맵보다 이게 MBTI 성향 보니까 마인드맵보다 표가 조금 더 편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거 정리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구분이 되는 내용, 여기 선이 안 꺼져 있는데, 네, 여기 구분이 되는 내용에는 이제 장소, 물품, 날짜, 상태 변경, 관리,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구분이 되는 내용은 그 데이터 정교화했을 때 타이틀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타이틀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입력해야 될지, 보관 장소와 사용 장소, 이거는 근데 똑같을 거예요. 아마 입력을 하게 되면. 그냥 나중에 조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품은 어떤 물품인지, 물품 수량이 얼마인지, 자,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날짜는 변경되는 날짜, 자, 물품을 뭐 어디 썼고 언제 잃어버렸다가 확인되는 그 날짜를 써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상태 변경, 잃어버렸는지 채웠는지 썼는지, 잃어버린 건 로스가 될 거고, 채운 건 입고가 될 거고, 쓴 거는 출고가 될 거예요. 이제 물품 관리를 하는 시트니까 용어는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물품 관리하는 거는, 입력은 관리한 거를 다 입력할 거면 굳이 엑셀을 쓸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관리하는 거는 보통 계산되는 내용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재고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재고가 얼마다 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계산이 되는 내용이 뭔지. 그러면은 내가 뭘 봐야 될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하는지 관리, 이거는 최종 이제 보고일 거예요. 그러면은 엑셀 이제 입력 단계에서는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만 봐주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4개 했으니까 전체 데이터의 구조는 잡아진 거고, 내가 뭘 할 건지도 잡아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뭘 할 건지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짜 이게 끝이냐? 데이터 정리,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내가 장소를 뭐 4층, 5층 캐비넷, 물품 종류, 4층 물품, 5층 물품, 캐비넷 물품,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날짜는 변경되는 날짜, 아까 상태 변경은 입고 출고 로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을 할 거다. 입력하는 데이터를 정리를 이렇게
쫙 했어요. 이거를 굳이 안 쓰셔도 되고 머릿속에서 하려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가능하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씩 적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작업하고 내가 나중에 손을 댈 때 이거를 다 까먹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찾는 게 또 하루 반나절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딱 잘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엑셀을 어떻게 쓸 건데, 그럼 엑셀에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A열에 날짜, B열에 장소, C열의 물품, D열의 상태, E열의 수량. 여기 열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하시면 돼요. 월 하나로 묶을 건지, 그러니까 약간 상위 개념, 이렇게 상위 개념, 앞에 열은 뒤에 열의 상위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네 둘은 이제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인 거니까 맨 뒤로 뺐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따로 정리를 뭐 앞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나중에 데이터 활용하는데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쭉 제가 하나 예시로 뽑았어요. 제가 예시로 뽑았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할 거냐, 뭐 지금 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딱 여기까지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뭔가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 싶은 거 더 넣어주셔도 돼요.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그렇다고? 라고 했을 때, 진짜 파일이 이래? 라고 보셨을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창을 제가 옮겼는데요. 죄송합니다. 창을 제가 이렇게 옮겼는데, 자, 저는 이렇게 그냥 썼어요. 이렇게 그냥 계속 써주시면 돼요. 날짜를 뭐 10월 16일 날짜 순서도 상관없습니다. 5층에 내가 세탁 비누를 입고 3개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이제 의뢰해주신 네, 분께서는 이거를 뭐 보통 뭐 5층이나 4층의 물품은 캐비넷에서 다 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캐비넷에서 3개 빼서 5층에다 입고시켰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데이터 정리하면 되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입력하는 게 이게 힘들 것 같죠? 이거는 그거를 제가 더 편하게 이렇게 해도 뭐 쓰는 데는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맨 마지막까지 강의에 매크로 기능을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별거 없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까지 오늘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시고 강의 들은 대로 한 번 더 만들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80% 이상 여러분들은 끝내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게으른 늘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